저희가 우리 아침에 하던 회의를 오후로 옮겼어요. 오디오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디오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어디 오는 자리? 아니 일로 오세요. 김영식이. 누가 정책위원장 오시기로 했나? 누구? 아 오시 연락해봐. 뭐 시작하면 오면 되지 뭐. 시래기 말림이라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워낙 중요하고 예민한 사건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언론의 관심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심야에 들어가서 파기했던 여러 중요 서류들을 복원하니까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치밀하게 짠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측에 중요 자료를 담은 USB를 건넨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로 이 정부가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 주려고 한 것인지 또 USB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고 그것들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관해서 커다란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면 될 것을 구시대의 유물적인 것이다. 야당 대표가 라인을 넘어서 사법 처리해야 되겠다. 명운을 걸고 알아봐라.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이 사건을 오히려 정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점들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인 탁진 위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개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언론을 물린 채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 박사님, 그 다음에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 소장님, 또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께서 각 15분 정도씩 기조발제를 해주시고 우리 전문가로서 백성주 전 의원님, 또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님, 윤덕민 전 외교안보연구원장님, 이범찬 강원대 교수님,
함철호 한양대 공과대학원 특임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걸로 해서 대략 오후 3시 30분 전후 한 90분 만에 끝마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진 외교본부 특위원장 인사 말씀 들으시고 진행은 우리 어디 가셨노? 예, 조태용 간사님께서 사회를 보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게 돼서 아주 시기적절하고 또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서부터 여당 대표,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나서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적인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그 USB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산업부 서기관이 수조 원이 들어가는 이 원전을 비밀리에 검토를 한 것인지,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한밤중에 수백 건의 문건을 허겁지겁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핵심 의혹에 대해서 전혀 합당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은 이 구시대적인 정치 공세이다, 또 선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북풍과 색깔론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여당의 반응이야말로 색깔론 뒤에 숨어서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이 남북관계에서 의혹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또 해명하는 것입니다. 미국에게도 제공했다는 그 USB의 내용을 국회에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지금 핵무장을 하고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핵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이디어 수준의 산업부 내부의 검토 자료다, 또 청와대는 지시한 일이 없다, 또 USB에는 원전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진상특위와 또 외통위를 비롯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알고 있을 정의용 후보자에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기조 발제를 맡아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고명하신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간담회 들어가기 전에 공개발언 하실 분 계시면 최영 의원님. 잠시만 이거 좀. 예, 잠시만 잠깐. 예, 지금 여당과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친여 인사들은 북한이 NPT 체계에 복귀하지 않는 한 원자력 건설은 이거 전혀 불가능한 문제인데 과도하게 야당 대표가 이걸 이적 행위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상식 밖의 발언을 했다. 이것이 지금 주장입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이 NPT 체제에 복귀하기 전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느냐? 이게 상식 밖의 발언이냐? 이건 현존 국제정치 질서와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이런 발언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돌아보십시오.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원전을 바로 외국의 지원으로 원전을 건설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지금 북한이 바로 노리는 것도 바로 지금 이거입니다. 참고로 1998년 핵 개발을 인해서 제재를 받고 있던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받았고 2008년에는
NPT 밖에서 미국과 원자력 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개의 원전이 인도에서 가동 중입니다. 또 핵개발라에서 제재를 받던 파키스탄도 2017년 중국의 지원으로 원천 기술을 받아서 지금 5번째 원전을 중국으로부터 지금 받아서 지금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이게 엄연한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NPT에 가입하기 전에 전혀 이건 불가능한 일을 마치 야당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이것은 현존 국제 현 질서와 상식을 외면하고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지금까지 뭘 노렸는가 들여다보면, 제가 북한에 있을 때인데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이 지금 바라는 건 미국의 동의만 얻으면 NPT 체제 밖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 지요 한국을 통해서도 원천 기술을 받아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 미국만 꺾으면 된다. 그러니까 핵을 고도화시켜서 미국의 동의를 받자. 이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마치도 NPT에 들어가지 않는 한 원전 제공은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인 일이다라는 걸 저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정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에는 비공개로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의 사례는 조태호 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부심 중에 참 중요한 문제가 좀 터져서 조호영 원장이 그 주제를 할까 싶습니다.